네, 김치영입니다.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올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최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K푸드의 인기였는데요. 요즘 네.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도 뭐 K푸드도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뭐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분석하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수 소비 침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2분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본격화가 됐고요. 이게 이제 3분기 들어서도 조금 지속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품은 뭐 K푸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내수 비중이 큰 업체들이 좀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 내수 소비가 좀 침체되는 요 여파 속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상반기에는 뭐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특히나 4월, 5월 굉장히 좀 수출이 좀 급증을 했었다가 6월에 이제 수출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원래는 이제 7, 8월 같은 경우는 좀 수출 실적의 비수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좀 계절적으로 이제 뭐 휴가 시즌도 많다거나 뭐 조업 일수도 조금 감소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7, 8월은 조금 비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올라갔었던 그 시장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 내수와 수출이 조금씩 이제 좀 그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때문에 내수는 안 좋고 수출도 약간은 부진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좋지 않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주가도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실적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좋지도 않았었고요. 사실 이제 뭐 명절이 있으면서 좀 명절 성수기를 좀 기대를 하는 이런 시각들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도 않았었고 특히나 이제 명절 이후에 한 2주 정도는 보통 이제 장을 뭐 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들어온 선물이라든지 만들어 온 음식들을 조금 많이 드시는 기간들이 한 2주 정도 좀 지속이 되는데 네. 작년과 올해 이제 이 어떤 그 추석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0월 실적을 조금은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분기 실적의 부진한 만큼 4분기 때는 조금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음식료라는 게 사실은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꾸준함은 항상 유지되는 업종이긴 한데요. 근데 뭐 내수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내수는 조금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면 결국엔 수출 아니겠습니까? 수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뭐 애널리스트로서 사람들이 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 이제 네. 이런 좀 고민을 해요. 네. 정말 많이 줄이시는 것 같고 더 이제 저렴한 걸 드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해외 쪽밖에는 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서도 해외 쪽에 좀 익스포저가 높거나 해외 사업을 잘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실적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K푸드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자체는 결국은 뭐 상반기에 굉장히 좀 반짝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단기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 단순히 뭐 하반기를 넘어서 뭐 내년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 선택을 할 때도 요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좀 높은지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에서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선전을 했던 것이 불닭볶음면의 그렇죠. 선전이었잖아요. 이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뭐 공장에서 못 찍어내서 이 증설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올해 들어서 200%가 넘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한 20몇 %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해외에서 인기가 여전한지 실적 측면에서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적 측면에서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때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투자자들의 이제 그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불안했었던 이런 요인이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면서 좀 뭐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네.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높아진 이런 추정치를 좀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기는 했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모양새이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 때는 눈높이가 좀 과도하게 높아졌었던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이런 단계에서 뭐 3분기 실적은 뭐 충분히 좀 컨센서스 수준을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생산 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밀양 2공장이 내년 5월에 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어진다라고 하면 생산의 캐파가 4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이 수출에 좀 점프업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은 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내년까지 증설 이슈를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지금도 매수 전략이 괜찮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뭐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라든지 계절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좀 주가가 눌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실적 부진, 주가 부진을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기사에서 로제가 김치볶음밥하고 그다음에 이게 술 먹을 때 저희가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소맥이 또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라서 그래요? 이와 관련돼서 또 K푸드 열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걸 떠나서 연구위원님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오리온에 대해서 4분기부터 반등을 기대한다는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탑픽을 지금 오리온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또 탑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리온은 사실 이제 뭐 상반기까지는 K푸드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고 원래 과거 사이클이라고 하면 오리온이 K푸드 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라든지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뭐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에서 굉장히 좀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상반기 사이클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이게 결국은 영위하고 있는 지역,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실적 부진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중국의 소비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중국의 채널 구조 조정을 조금 단행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인점 채널이라든지 이커머스 채널 쪽 채널 구조 조정을 좀 단행하는 차원에서 매출이 조금 감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9월까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됐고 10월부터는 이런 채널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이 설 명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춘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죠. 요 춘절 명절을 앞두고 뭐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좀 오리온의 주력 제품들이 좀 잘 팔리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12월부터는 이제 매출이 좀 회복되는 이런 국면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찾는 작업을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앞서 언급드린 뭐 라면 업체들도 그렇지만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내년을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주가 부진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리온은 목표 주가 12만 8천 원까지 주고 계십니다. 네.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뭐 삼양식품 이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식품업계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기대를 많이 하시지만 연말이 되면서 이제 연말에 대한 뭐 성수기 효과라든지 뭐 이제 각국에서 지금 쇼핑 시즌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광군제라든가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또 이제 설 명절이 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이 성수기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다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뭔가 이제 4분기에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하게끔 만든
만드는 요인일 텐데 결국은 이제 소비 침체 여파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전반적인 좀 매크로 환경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얼마나 좀 소비 여력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료주 투자 전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제 뭐 음식료주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요. 뭐 다만 이제 대다수의 좀 기업들이 상반기에 주가 상승분을 좀 토해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진짜 좀 K푸드 흉내를 낸 기업과 아닌 기업, 정말 이제 찐 K푸드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되는 이런 작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푸드는 굉장히 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유지되는 기업들로 저희가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위원 모시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